쓴 것인지 안 쓴 것인지 밝혀지는 것과 상관없이 그 글들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인멸의 우려는 없는 거고요. 또 사법부가 또 영장을 기각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보수 언론들,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난리가 났었습니다. 계속 비판을 했거든요. 굉장히 과격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죠. 존중하지 않으면 어쩔 겁니까, 우리가. 뭐 바스티유 습격하듯이 해가지고 미네랄을 뽑아낼 겁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시민사회는 또 법 비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판단이 과연 옳았는가, 법의 적용이 공정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또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비판을 하면서 사법부를 흔든다, 독립성을 해친다, 이런 비난을 받지 않고도 비판을 할 권리가 있고 또 자유가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법원의 비판이 가능하다고 해서 법관의 신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공익을 한다는 것은요, 심각하게 민주주의를 자해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 점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근데 그 법관의 신상이다라는 건요, 네이버 딱 치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네, 이름만 딱 치면 그대로 다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신상과 그 사진까지 공개를 하고 이 법관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그 전화번호까지 전부 다 공개를 하고 거기다 이러이러한 결정을 했다는데 그 자체부터 자기 의도대로 맞게 편집한 것 아닙니까? 과연 그런 공격이 그럼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공격이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과 지금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지금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짓을 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 짓을 한 사람들은 극히 일부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 일을 갖다 왜 가가지고 그 법원에 구속영장 기각, 구속적부심 그 기각,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냔 말이죠. 논리적으로 오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제도권이 모든 것을 흔들기 시작하면요, 그건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거예요. 흔든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사법부를 일제히 지금 미네르바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해서 그 수사 기록을 단 한 페이지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전부 일제히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창현 교수 의견도 좀 듣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우선 뭐 제가 그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한계가 있지만 두 가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그 어떤 개인의 그 히스토리, 개인의 역사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쭉 기록을 발췌를 해가지고 쭉 나열해 놓고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사법부라고 하는 어떤 실체를 인정하면서 그 전체의 일부로서 봐야 되는데, 한 사람의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서 그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그 거대한 조직의 일부 사람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좀 우리가 좀 정확한 판단을 못할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미네르바가 11월 29일에 올린 이제 그 글인데, 이 미네르바 글들을 쭉 제가 읽어보면은 대부분 설명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그 많은 설명이 많고, 그리고 욕설도 많습니다. 하여간 어떤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열을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11월 29일 날 이 글은 딱 6줄로 돼 있어요.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 일보. 이래가지고 마치 그 본인의 어떤 그 중요한 기록 하나를 입수해가지고 그 기록을 그대로 딱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 들게 만들고, 그 밑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딱 써놓은 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그동안 미네르바의 글들이 전부 설명문이나 분석문이었다면 이 글은 기사처럼 써놨어요.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썼을까? 그리고 이거 뒤에 왜 이렇게 설명을 하나도 안 붙였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의도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29일 날에 이 글은 정말 파장이 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얘기하고요. 이 29일 날 글에 대해서는 조금 이 공익적 목적에 해야 할 의도 같은 것들이 조금 있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성수 교수님. 네, 오늘 사실은 이따가도 이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미네르바 사건을 미네르바라는 한 사람의 어떤 문제로 축약시켜 보기보다는요, 과연 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어떤 것이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범위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는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구속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 수년간 법원은 불구속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권익, 인권을 보호한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강정구 교수 사건도 그렇고 신정아 씨의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검찰이 굉장히 쩔쩔매던 기억을 우리가 아마 잘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일관된 국민에게 주는 법원의 메시지가 최근 와서 구속수사로 다시 되돌아가는 듯한,
즉 자신의 어떤 원칙을 희석시키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늘날 시점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보는 거죠. 예. 자, 그 얘기는 뭐 저희가 이따가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나누도록 하고요. 우선은 대두된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우선 이 혐의 사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익을 해야 할 목적이 과연 있었느냐 하는 문제, 이건 처음에 이제 그 구속사이기도 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조금 토론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 우선 그 전에 꼭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네르바가 구속까지 갈 사안이냐 하는 게 지금 인터넷에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예. 지금 이게 범죄가 미네르바의 가 한 행위가 범죄가 되느냐 이 문제, 또 범죄의 중대성이 있느냐 이 문제하고 미네르바를 과연 그 법률로 처단할 것이냐, 우리가 칼을 빼서 이걸 처단을 할 그런 문제냐 하는 문제는 사실 좀 약간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예컨대 아직까지 인터넷 환경, 그 사이버 공간이라는 데는 경기 규칙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사이버 모욕죄를 만든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기 규칙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컨대 또 반대하는 쪽에 있어서는 언론을 막을 위험성이 있다. 예. 정보 유통에 저해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거란 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시기에 검찰이 작년 연말을 보내자마자 올 연초에 칼을 뽑아버렸거든요. 이 바둑으로 치면 내가 보면 완전히 덜컥수 자충수 하나 놓은 거다.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참이 바보짓 했다는 나는 생각을 금치를 못하겠어요. 마치 작년에 촛불 시위가 그 문화재 형식을 벗어나서 길거리로 몰려 나오니까 컨테이너로 성 쌓는 그런 우매한 참모가 더 촛불 시위를 격화시킨 것처럼